후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특정 후보 공략을 위해서 국가가 반환 해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서막이 오르자 여야의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표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야 당대표의 전세 분석 그리고 필승 전략까지 전지적 대표 시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바로 처음부터 좀 세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품귀 사태 때문에 정부가 엄청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대표님은 중국 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결 안 하고 뭐 하세요? 일단 죄송합니다. 이 정부가 사실 미리 파악할 수 있었는데 외교부의 그 직무 혜택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점검할 문제고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중국 통이시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좀 풀리고 있습니다. 네. 저 푸틴 대통령에도 편지도 보내고 대표님이요? 러시아, 베트남 쪽도 좀 체크를 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변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도 이제 일단 18,000톤이 풀리고 추가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푸틴 대통령이랑 연락하는 사이입니까? 그런 또 인연이 돼서 오, 달리 보입니다. 네. 이제 좀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뭐 저희는 국민의힘 당에서 결정한 거 존중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은근히 저로서는 되길 바라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윤석열 후보 되면은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어요? 뭐 이중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꼭 우리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저렇게 가는 게 모양새는 그렇지만 경쟁하기는 더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상 윤석열 후보님이 저렇게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제가 일관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지지라는 것은 보복 심리, 적개심, 정권 교체 뭐 이런 것들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새로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는 5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일이잖아요. 평생 검사만 하고 사람만 잡아넣던 사람을 정치경제 외교문화 요소수 문제, CO2 탄소 중립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공부를 해봤습니까 그분이? 네. 뭐 작게 501로 하니까 대답도 못 하잖아요. 열기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재명 후보가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인지 궁금해서 키워드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 첫 번째 키워드는 페미니즘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예민한 그런 고독스럽죠. 사안이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에 페미니즘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커뮤니티 글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2030 세대의 문제를 페미니즘 문제, 젠더 문제로 남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20, 30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좌절이 있거든요. 네. 저희 세대는 다 아파트 값도 이렇게 오르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뭐 집 구하기, 전세값도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네.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2배로 뛰었고 이런 점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게 20, 30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20대 남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병장 월급을 60만 원을 올렸어요. 이명박 정부 때 12만 원. 박근혜 정부 때는 21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올리고 2018년도에 장병들한테 휴대폰을 다 지급했다니까요. 네. 그때 군대에서는 군사 기밀이 나간다. 다 보수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이걸 공유했다는 것은 네네. 이것을 꼭 지지해서가 아니라 네. 이런 시각도 우리가 보자. 네.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런 네.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짧게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한 정당의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네.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100% 동의합니다.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고 네.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키워드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운전이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네. 초보 운전, 음주운전 하면서 이제 양 후보를 이제 공격하는 차원에서 썼던 그런 표현인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음주운전 경력자가 초보 운전자보다 덜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요게 이제 비판 여론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도 요거는 이제 방어가 좀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네. 관훈 토론도 저 한번 가봤습니다만 네. 관훈 토론은 사전 질문지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2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기자 두 분도 아니고 한 7, 그렇죠. 8분이 앉아서 예. 공격적인 질문을 한 거기 네네네. 때문에 그 전체 맥락 속에서 했던 네.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래도 근데 뭐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시는 거죠? 글쎄 표현이 이제 그 인정하고 운전 경력 가시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요거 비유는 알겠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네. 네. 음주운전에 대한 그 인식들이 여론이 안 좋아요, 이거는. 어찌됐건 그게 발언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문제가 글쎄요. 생기는 경우가 좀 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만 네. 저도 아내한테 막 손이 많이 들어요. 왜 당신 그 말을 하는데 그럼 나도 이제 기분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실수하면은 앞뒤 문맥을 자르고 이것만 가지고 네. 하면은 문제가 아닌 것도 네. 지나갈 것도 그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이 정도로 글쎄, 하면 네, 좀 아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곤혹스러워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특검을 수용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꿨다가 조금 전에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수사가 일단락되는 시점에 특검 논의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 차원에서도 이제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 핵심이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 해고시킬 거야 그러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고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 수사를 잘하도록 계속 우리 일관되게 우리 민주당은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되고 나면 그때 판단해 보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었고 네. 이재명 후보께서는 하도 그러니까 실제로 더 억울한 게 많은데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네. 저희가 봐도 그렇고 그런 거를 제대로 좀 수사를 해라 못할 거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은 일단 공수처는 빨리 고발 사주 제대로 수사를 하고 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대장동 문제도 왜 말을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제일 출발했던 원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부터 예. 시작해서 50억 클럽 곽상도 오늘 제명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억을 받았다는데 네. 50억 클럽은 왜 수사는 안 하고 누가 말을 했네 전화기를 던졌네 전화했네 안 했네 이게 왜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되느냐.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아까 영상도 봤지만 이거 안 보이죠. 윤석열 말씀해 검사가 주십시오.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에 13건을 기소를 했어요. 예. 13건 모두가 PF 부동산 대출 관련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 1,150억이 넘는 게 대장동 관련 대출 부실인데 네. 그것보다 많은 것은 딱 한 건 있어요. 4,400억짜리. 나머지는 100억, 20억, 10억, 11억짜리도 전부 기소를 했어요. 더 적은 액수도 13개 기소했는데 중에 대장동보다 적은 건 많은 건 한 개밖에 없고 다 적은 것을 12건을 기소하면서 네. 대장동 PF만 빼놓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대출해준 대가로 10억 4천만 원을 네. 받았다고 돼 있는데 돈 심부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소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발언했는데 아연실색이었습니다. 네. 이게 검사 맞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예보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손 충당 담보율이 71%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대출의 71%가 부실이라는 네. 원금 회수 가능성이 29%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보에서 그걸 고발을 했어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조우영이가
2014년도 수원지검에 구속돼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거 받았죠.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실했던 게 대표님, 그 얘기하면 너무 대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대표님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강력히 요게 이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특검으로 갈 것이냐? 뭐 간다고 봐야겠군요. 수사 결과를 봐야죠. 봐야 되나? 아직 수사 진행 중이니까. 지금 2달도 안 됐거든요. 네. 검찰이 서울 그런 성설이다. 것까지 수사를 하는 게 이루어지면 쭉 가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뭐 특검 얘기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네, 그 촉구하고. 결과를 놓고 평가해서 판단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포퓰리즘입니다. 바로 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방역지원금 얘기에 관련된 건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것도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과연 재원이 그런 영역이 됐을 경우에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보조라든지 중소상공인들의 그런 아픔, 뭐 전 국민이 사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단 위로금, 네. 또 소비 진작의 효과 모든 면에서 전 국민 재난 위로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대표님 이거 보면은 정부도 지금 현재 전국민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있을까요? 논의를 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채를 발행해서 해서는 안 된다.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추가 세수도 네, 추가 세수가 활용하겠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 추가 세수를 가지고 같이 정부랑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2조 4천억 규모로 되어 있는 상공인들 좀 두텁게 보호하고 이게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보상 대상이 영업 제한에 시간 제한만 대상이 돼 있고 인원 제한은 빠져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좀 보충하는 것하고 또는 우리 지역 그 화폐 중소상공인들에 필요한 지역 화폐가 6조밖에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6조는 예산이 6조가 되는 게 아니고 2차 보전, 이자를 4% 보전해 주기 때문에 2,40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6조를 한 20조 정도로 한다면 약 8천억 정도 계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고 그래도 세수가 한 10조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럼 대표님은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 뭐 있습니까? 필승의 카드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좋은데요. 네, 구체적인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께서 대대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국민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조치를 저와 긴밀히 상의해 왔고 네. 후속 조치가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겠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요. 지난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우리 대표님께 영상 편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이준석 대표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영상 편지 좀 남겨주십시오. 저하고 이준석 대표님이 너무 자주 텔레비에 나와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만 나오고 싶으니까 이준석 대표님이 계속 나오면 또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 윤석열 후보님께 부탁해서 이준석 대표님은 이제 그만 나오시고 윤석열 후보님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해 주세요라고 부탁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 다음 주에 저희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댁에 가셔서 혼날 만한 발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Stay